자, 오늘 바로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 바로 중앙대학교 탐방이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배님들께서 대학 탐방을 도와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중앙대학교 대학 탐방을 도와주실 선배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중앙대학교 탐방을 도와주실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분들 마이크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탐방을 도와주신 선배님들의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응용통계학과 1학번 김용욱이라고 합니다. 와우! 박수! 여기 옆에 또 네, 저도 같은 네,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과인 이제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야! 저도 같이 다니고 있고요. 강태인이라고 합니다. 와우! 야, 중앙대학교 선배님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과연 선배님들의 비주얼만큼 학교의 비주얼 또한 어마어마한지 지금부터 탐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현재 코로나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팔찌를 차고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자, 오시면 첫 번째 소개할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영신 박사, 즉 선생님으로 중앙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의 동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건물이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선배님의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임영신 박사님의 성함을 따서 영신관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입학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내기들이 처음에 입학해서 오는 곳이죠. 자, 이곳은 청룡 연못, 또 중앙대 학생들에게는 청룡탕으로 불리는 연못인데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드디어 대학교에 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곳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또 선배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룡탕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물이 수질이 조금 안 좋은데 이제 개강하고 사람들이 다닐 때가 되면은 물을 또 한 번씩 교체해가지고 물이 맑아져요. 그럴 때 CC 하시는 분들이, CC는 이제 캠퍼스 커플이라고 학교 내에서 사귀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자가 슬리퍼를 던지면은 남자가 슬리퍼를 주워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또 가운데에 또 붓과 또 연필을 든 그런 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용이 중앙대학교 학생분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가실까요? 자, 앞에 보시는 건물은 지금 지하 6층, 지상 14층,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자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늦게 신설된 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건물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선배님들께 1층을 가서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선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건물은 이제 중앙대학교가 설립한 지 이제 100주년을 기념한 310간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제 흔히 경영경제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어서 저희는 편하게 경경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많은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카페, 빵집, 미용실, 우체국, 이제 건강센터 등등 해서 진짜 많은 건물들이 있고, 여기 밑에는 바로 여기 이제 운동장, 이제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의 꽃이죠. 아주.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정말 저기에 넓은 잔디구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남자들의 꽃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뒤에 보이는 이 광장은 어떤 광장인가요? 굉장히 이쁜데요. 흔히 그냥 이제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이제 커플들이 와서 이제 꽁냥꽁냥 되는 뒤에 이제 코로나 이제 임시 대기실로 이제 지금은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니스프리 라운지라고 흔히 여학생들이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오, 화장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맞아요. 편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저 중앙대학교 진짜 대학교계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건물로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 있고, 거의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해도 신세계 백화점이 져요,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굉장한 진짜 절경이네요.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건물인 중앙대학교 기숙사 건물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정문에서 올라올 때 제일 높은 곳, 가장 멀리 있는 곳인데요. 바로 기숙사입니다. 이제 308관은 주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살고 있고요. 309관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혹시 기숙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역시 중앙대학교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중앙대학교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 병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중앙대학교 기숙사는 현재도 운영 중이며 1인 1실로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힘쓰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여기는 중앙대학교 아트센터라고 하는 소위 중앙대 학생들에게는 예술대학교 건물로 불리는 건물인데요. 뭐 연극영화과라든지 기타 예술 전공 학부는 이 대학원은 이 건물에 모두 있다고 보면 되고요. 301호라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중앙대학교에서 또 가장 앞에 있는 건물로도 후문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건물로도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개인적인 또 추억이 있는 공간이에요. 어쨌든간 또 오니까 새록새록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선배님의 인터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최창훈 담당자라고 합니다. 저희 중구 진로센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중구 진로센터는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학교 학과 탐방,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진로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시청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 진로센터에서 기획하고 대학생분들 섭외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도움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답니다. 중앙대학교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학교 그리고 지금 재학 중이신 학과에 대한 이미지, 일단 태인 선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하철에 보면은 흑석이 이제 중앙대 입구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촌이나 서울대 입구 그렇게 역에 입구라고 나와 있긴 한데 입구가 사실 입구가 아닙니다. 아, 실제로 이제 지하철역과 학교에 대한 거리가 굉장히 멀다. 네. 그래서 등교하기가 조금 힘들다. 학과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통계학과 하면은 자료 조사하고 통계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고 검정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이제 이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과는 문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과다. 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이제 서울대는 이과고 고대 연대는 문과고 중앙대도 문과입니다. 그 중앙대학교라고 하면 빼빼로 광장이라고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빼빼로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은 이유가 이제 밤 되면 전등이 켜지는데 그게 마치 빼빼로 같이 생겨서 빼빼로 광장이라고 하고 이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커피 한 잔씩 사들고 와서 담소 나누고 얘기하고 또 조금 늦은 밤이 되면은 물을 한 잔씩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실제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태인 선배님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수학과 컴퓨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풀이해서 말을 해보자면 사과의 맛이 일정한지를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가 당도가 얼마나 되나가 이제 현상이 되고 그다음에 재배 일자나 비료 종류 그리고 사과의 색깔, 크기 그런 정보들을 사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게 자료라고 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직접 수집은 하지 않지만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어떤 결과에 대한 예상을 먼저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검정을 하는 게 저희 학과의 주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누웅 선배님은 학과에서 어떤 거 배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영상을 남기게 되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던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약이 이제 신약이 이제 구약에 대해서 혹시 뭐 성능이 더 좋아졌냐, 이제 치료가 더 효과가 있는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그 통계학과라고 하면 수학 같은 걸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수학 교육에 대한 건 많이 배우나요?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고학년 때 돼서 배울 내용들이 기초가 되는 기초 통계 그리고 통계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학년을 넘어갈수록 그걸 점점 다 섞어서 쓰는 수리 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보통 데이터가 엑셀로 많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계 전용 프로그램에 불러오고 통계 전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아, 통계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엑셀은 이제 저희가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다른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통계 프로그램 집어넣고 개인 선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통계라는 게 한쪽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에 걸 한다든지 이제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할 때 마킹이 없어요. 어떤 거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분야랑 통계랑 접목시키고 싶다. 뭐 A라는 거랑 하고 싶다. 뭐 B라는 거랑 하고 싶다. 어디를 하더라도 다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폭이 내가 모르고 싶은 직업 이런 것들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희 학교, 저희 학과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통계학과가 좀 소수과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좀 더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뭉치고 그래서 저는 선배들과 후배들과 좀 많이 친한 편이라서 그게 저는 가장 인간미 있고 좋은 저희 학과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은 실생활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이플을 하는데 내가 강화 주문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30%짜리를 받을지 60%짜리를 할지 70%를 할지 모르겠다 할 때 이제 통계학을 생각을 해서 이제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어떤 걸 발랐을 때 확률적으로 공격력이 더 올라간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피파나 메이플이나 남들 구강할 때 나는 10강까지 가능하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어디까지 가는 게 효율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메이플 레벨 몇이세요? 저 220이요. 아, 실생활에 적용이 굉장히 유용한 학과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중앙대학교 통계학과의 지원 동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취업이 가장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통계학과가 어느 분야는 다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뽑는 인원이 적고 이제 들어간 인원이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선배들이랑도 잘 교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취업 정보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도 통계학과는 유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생각했을 때 통계학과를 가면은 취업이 잘 되겠다. 그거를 보고 가게 됐습니다. 선배님들과의 이제 접근성, 선배님들과의 교류성이 높아서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네. 통계는 어느 분야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하시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네. 태인 선배님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하셨을까요? 저는 문과 이과를 정할 때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또 나름 잘하는 편이라서 수학은 공부를 조금씩 준비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 안 되는 국어 영어에 시간을 좀 쏟고 싶어서 문과를 갔어요. 문과를 갔는데 막상 대학교를 진학할 때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전공 설명회를 다녔는데 이제 고대에서 한 전공 설명회에 통계학과가 나왔어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에서 막 쿠폰 같은 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쿠폰 같은 거 문자가 오는 게
사실 통계학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추천이다 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통계학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들어왔는데 학교 6개 쓸 수 있는 것 중에 1개 빼고 다 통계학과로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배님들만의 입학 노하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입학 노하우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학교가 줄 지어져서 자기가 이만큼 성적이 되면은 그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성적에 좀 더 치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랑 국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 있는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수학은 되게 기초가 없으면은 응용도 없기 때문에 기초부터 정말 찬찬히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곧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은 중학교 1, 2학년 때 아니면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기초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이 이해가 되고 좀 더 쉽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할 때도 꼭 그 전 거를 미리 알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영어를 좋아했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무작정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런 게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요새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영화 알려주는 채널 되게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나와서 뭐 영국 남자라든지 이런 채널들에서 영어를 알려주면서 그냥 간단 한국 문화 소개하고 이런 채널도 있기 때문에 좀 친근한 소재들을 가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도 있을 거고, 표현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법 같은 것들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저는 딱딱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자연히 습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년 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조언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래 보여도 그래도 옛날에는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막 며칠 밤도 셀 수 있고 그 정도로 좋았는데,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해서 정말 점심시간마다 맨날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지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해도 그냥 새벽까지 하고 자도 아침에 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때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생각이 드는 건데, 사람들마다 취미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취미가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뭐 게임하는 게 취미다, 뭐 놀러 여행 가는 게 취미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특색이 있는,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잘 알려면은 청소년 때, 중고등학생 때 이거저거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해봐야 이거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중고등학생 분들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공부도 좋지, 물론 공부도 좋지만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행도 가보고, 다양한 스포츠가 있으면 스포츠도 이것저것 해보고. 저희 능욱 선배가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어떤 일을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만의 그런 취미가 있다면은,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하면서 좀 더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열정을 더 깊게 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갈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를 한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맞죠? 명우 선배님? 저희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